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장 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1%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진 상태로 거의 뭐 마이너스 0.5% 시작을 했고,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았죠. 외인들의 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가에는 결국 이제 반등을 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좀 상승했고요. 아직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뭐 추가 하락의 우려감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종목 좀 알아보면은 정치 테마주 먼저 볼게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인맥주죠. 원풍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상한가 찍고서 9%, 10% 정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제 좋았던 IOK가 이제 음봉이었지만 상한가 찍고, 그러니까 시가가 상한가였죠. 시초가에 상한가 찍고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 찍고 좀 밀렸다.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라우드 에어가 이제 새로 부각을 받았죠. 네,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2배 정도 지수보다 못 오른 상태이고요. 클라우드 에어도 윤석열 인맥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부각된 거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 XINC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대유 플러스 상한가 치고 밀렸습니다.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는 후발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탄소 나노튜브.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바텍이 있을 거고요. 바텍은 또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그리고 상보가 있고, 상보는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또 있고요. 이 오픈베이스는 그거였죠. 자회사였나 계열사였나?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관계사가 이제 나노튜브 순도 측정기를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을 열고 윤석열 인맥주 클라우드 에어 신규 등장. 탄소 나노튜브는 XINC랑 대유 플러스가 올랐고, 이게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이게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봐야 되는데,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뭐 상보라던가 바텍, 오픈베이스 등이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LG전자랑 마그나랑 이제 애플이랑 같이 이제 협업한다는 내용이 점점 또 이슈가 되면서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6.5%까지 올랐고요. 마감 기준으로.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9% 정도 상승했는데 얘는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올랐어요. 9% 정도 항상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인테크가 또 좋았죠. 꼬리가 좀 길긴 했는데 1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대성파인텍도 좋았죠. 대성파인텍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뭐 나라 MMD가 있을 거고요. LG화학하고 같이 다니는 데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원래 이게 그 3월 10일 날 얘가 23%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날짜랑 비교해 볼까요? 3월 10일 LG전자의 3월 10일 한번 보자고. 이때 오르지 않았는데 LG화학이 올랐나? 3월 10일. 네, 어쨌든 나라 MMD랑 이게 언제 LG화학이랑 같이 다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건데, 마그나랑 협업을 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월 30일 날 14%까지 또 올랐고요. 나라 MMD가 있고, 사마 알미늄 또 비슷한 이제 테마의 종목이죠. TCCST나 뭐 3기도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마그나, 애플 관련된 종목, 당연히 이제 LG전자랑 신성델타테크, 나인테크, 대성파인텍, 나라 MMD, 사마 알미늄 되게 많아요. TCC스틸 3기는 3기 오토모티브가 바뀐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그 LG U+랑 디즈니랑 계속 협업을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LG 헬로비전이 순식간에 쏘아 올렸어요.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이제 좀 밀렸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손오공 뭐 이런 것들이 살짝씩 반응은 왔었다가 같이 밀려버렸는데, SM 라이프 디자인도 전고점 갱신했다가 밀렸죠. 그리고 KTH, OTT 중에서는 알로이스는 오늘 오르지 않았고, IHQ 오르지 않았고, RT캐스트는 조정받았고, 네, 4% 하락했죠. KTH만 올랐는데, 좋아 보입니다. OTT 플러스 디즈니, KTH가 관심 종목이다.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9% 올라서 기분 좋았어요. 시간으로 좀 빠지더라고. 어쨌든 기분 좋았습니다. KTH 괜찮아 보이고요. 그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을 해서 이제 뭐 이트론, 이화전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소앱지스가 이제 대장이죠. 오늘 상한가를 찍으면서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기 위해서, CMO를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이수화학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지난주나 지지난주였나 했는데, 이수화학이 이소앱지스의 지분을 30% 정도? 그러니까 모회사죠. 부유. 그래서 오늘 반응이 나왔고요. 5%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정말 대박 재료이긴 하잖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이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러시아 백신 승인된 나라가 아마 전 세계 60개국인가 꽤 많은 나라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출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커미션을 이소앱지스가 받을 거고, 그중 이소앱지스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7,000원짜리가 거의 이제 3배까지는 안 올랐는데 3배 가까이 올라서 이제 보유할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이수화학을 보자고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말 정도부터. 그래서 이수화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O 관련된 기업들, 뭐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올랐는데 19%까지 올랐고, 뭐 녹십자 홀딩스, 이것도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노스는 이제 모더나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위탁 생산 CMO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수앱지스랑 같은 재료인 거죠. 이제 러시아 백신이 아닐 뿐이지, 다른 백신인 거란 뿐이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진단키트가 계속 좋더라고요. 유유제약이 뭐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거의 뭐 3연상 정도의 수준을 올라갔고요. 유유제약 우선주는 뭐 더합니다. 3연상 이상 올랐고, 유유제약 EUB도 어제 많이 밀렸으나 오늘 말아 올렸다. 참 이거 참 무섭죠. 어제 이렇게 막 쭉쭉 20%씩 막 빠지는데 견디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이런 우선주 같이 가볍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텍메드가 타액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파나진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파나진은 이게 윤석열 테마랑 좀 엮인 느낌이에요. 파나진, 이거는 이제 진단키트 플러스 윤석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 때문으로 보이는데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까지 찍고 좀 밀렸는데 중앙에너비스랑 흥구석유 이 두 종목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흥구석유는 진짜 윗꼬리가 대단하네요. 이거 좀만 올라도 다 그냥 팔아버리나 봐요. 전고점 돌파는 아직 못했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고 유가 인상 글쎄요 이게 단기간에 기름값이 떨어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초부터 올랐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구리 가격 인상도 있죠. 이구산업이 10%, 종가 기준, 풍산 5%, LS 3%, 서원 2.9%. 그러니까 유가 상승하고 구리 가격 상승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구산업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구산업이나 풍산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은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제로투세븐 조정 받았고 아가방 컴퍼니 중간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었는데 힘없이 그냥 밀려버렸죠. 대교가 있고 메일 유업이 있고요. 대교 많이 빠졌네요. 메일 유업, 메일 홀딩스가 있어요. 돈 잘 버는 회사죠.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이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점점 좀 좋지 않아질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출산은 오늘 저출산 관련주는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히토류도 아직 오르진 못했습니다. 유니온, 동국 RNS, 디플렉스 이런 것들, 해인, 세노텍, 저출산 관련주 조정, 히토류 조정. 조정이란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외에도 좀 개별 종목으로는 IB 기명이 그 교육 관련된 청년 실업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 거의 대장이거든요. 유일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메가스터디나 메가 MD나 아이스크림 에듀 대교 아까 보여드렸고 YBM넷 이런 것들이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IB 기명만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한이 이제 자한 바이오로 바뀌었죠. 바이오 산업 본격화 이런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별로 크게 관심은 없고 M2N이 신라젠 인수한다고 하죠. 신라젠은 임상 내용도 약간 좀 건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M2N이 신라젠을 인수한다고 해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인맥주는 아직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다. 장중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었긴 했거든요. 프리엠스였나? 프리엠스가 장중에는 20% 이상 올랐었고 동신건설 이런 것도 반응이 나왔었어요. 에이텍 TN 조금 올랐고 또 뭐 있었지? 플랜티넷이 어땠나? 아무튼 그 이재명 테마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금방 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인맥주는 지금 좀 쉬어가는 느낌. 다만 이제 윤석열은 클라우드 에어가 신규 등장을 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테마가 형성이 돼서 좀 길어진다면 상보랑 바텍 오픈베이스를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OTT 관련된 종목은 KTH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죠. 보유 중이에요. 그 러시아 백신은 이수학 보면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 인상은 이구산업이랑 풍산, 그 저출산하고 히토류는 계속 봐야 된다.
둘 다 오늘 조정받았지만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그 LG랑 마그나 이것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LG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정보 좀 뚫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 종목이 뭐 두시던 종목을 좀 파보시던 공부를 해보셔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을 좀 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요 관심 종목들 중에는 분명히 상승 나올 게 상당히 있을 거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요. 전 내일 금요일 마감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